강남의 통건물 건물주가 될 수 있는데 1억 7천만 원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양치승 관장의 전 재산이 날아간 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와보게 됐습니다. 낙찰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 18억이 전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토지주가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해요. 아는 사람끼리 짜고.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렇게 비어 있고 건물 자체가 전체로 관리가 안 돼요. 이런 짐들도 많이 있고. 근데 강남에 있는 이런 집합 건물이니까 아예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들도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일럿 파이팅 활콘입니다. 강남권의 88평 건물이 현재 감정 가격 2억 7천만 원짜리가 거의 현재 1억 7천6백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경매를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건물만의 매가로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양치승 관장의 전 재산이 날아간 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와보게 됐습니다. 일단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강남권역이고요. 도보로 강남역에서 걸어오면 대략 5에서 10분 사이에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위치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이 풀향기 건물이고요. 토지가 약 43평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다면 매매 가격은 약 40억 정도 되는, 요즘 평당 1억 정도 하고, 물론 여기는 평당 한 8천 정도 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진다면 30억 초반이 되겠지만 준공 연도는 2010년도인데요. 임차인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 임차 보증금 합계만 해도 약 18억 정도 되는 건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낙찰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 18억이 전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왜 날아가는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물건을 조금 더 볼 건데 현재 임차권 등기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들어가서 내부를 먼저 조금 보면 여기 뭐 우편함이 없이 이런 것들이 먼저 있네요.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고 이 구분 호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쪼개가지고 4개씩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올라가서 보면 여기도 임차인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살고 있고 임차권 등기되어 있어서 나간 걸로 봤는데, 다시 한 층 더 올라가면 4층은 이렇게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층 이렇게 있는데 5층은 이제 비었네요. 집이 우편물 도착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고 건물 자체가 전체로 관리가 안 돼요. 이런 짐들도 많이 있고 이런 형태인데,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잠깐 보고 나왔는데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여기 버려진 짐들도 있고 여기 우편함이 있는데, 현재 건물이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로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공실로 예상이 되는데 3층, 4층 일부, 5층은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 봐서 공실로 보여집니다. 이쪽 일부를 봐도 이런 소파들도 버려져 있고 화분들도 버려져 있어서 공실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건물이 1억 7천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토지 감정가액이 제외하고 된 거고 임차 보증금이 18억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 철거를 당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랑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다른 상태에서 건물이 낙찰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확정 판결이 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건축주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임차권 등기 다 돼 있으니까 인수인데, 지금 토지주랑 건물주가 달라서 만약에 토지주가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 나한테 지료를 내라고 했는데 내가 지료를 못 내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네. 건물 철거 소송할 거고 토지주가 승리를 할 거잖아요.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철거를 하면 날라가죠. 일단 추측하건대 아들인 것 같고요. 아들이 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임차인들이 들어오는데 임차인 들어올 때 현재 건축주와 계약을 맺게 돼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뭐 아빠 땅이고 내 거니까 건축을 맺겠죠. 그리고 나서 팔려서 지금 토지 소유자는 다른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건물이 같이 넘겨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물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 건물은 원래 아들이었던 다른 사람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딱 진행해서 이 건물이 낙찰이 되면 토지주와 건축주가 또 달라지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처음부터 토지주와 건축주가 같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면 건물을 지었지만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해! 라고 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정상적인 대항력 임대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럼 임차인들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임차인 보증금은 이 건물만 제3자가 낙찰을 받죠. 임차 보증금 지금 물어줘야 되는 게 약 18억 정도 되죠. 그럼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토지 권한도 없는데 철거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료를 해야 되는데 임차 보증금까지 내가 떠안아야 돼? 못 받아요. 네. 두 번째, 토지주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자기는 지금 땅을 21억 정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평당 5천 정도인데 현재 임차 보증금 합쳐진 걸 합치면 매가가 거의 40억 가까이 되고요. 그럼 평당 1억에 산 꼴이 돼요. 물론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산 건 아니고 시세대로 산 거긴 하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임차 보증금을 전체를 떠안으면서 이 건물을 살까요? 임차인들의 돈을 날리지 않으면 이걸 사기 너무 비싼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경매꾼들, 하이에나들이 이 건물을 낙찰 받는다. 1억 7천에 대출 안 받고. 그리고 임차인권 등기가 됐기 때문에 공실들 있잖아요. 네네. 공실들을 어떻게 하냐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냥 임대를 놔. 단기 임대로. 그런 전세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서 이거를 낙찰받게 하고 토지주가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해요. 아는 사람끼리 짜고. 네. 그렇게 해서 건물 철거 확정 판결 받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렇게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는 내가 건물 계약을 맺으면서도 토지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따져야 돼요. 근데 강남에 있는 이런 집합 건물이니까 아예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들도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 일단 현재까지 돌아보고 혹시 임차인분들 계신가 싶어서 저 한번 돌아봤는데 현재 낮 시간이라 그런지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는 있는데 계시지 않고 저기 계량기도 보니까 한 6세대 정도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아예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임차가 등기되고 나간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 목적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그래서 혹시나 법정 지상권을 잘못 생각을 해서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절대 건물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있었던 양치승 관장의 사기 사건과 동일하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했지만 와, 이게 과연 낙찰이 될까? 그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강남 한복판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약을 하실 때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행위라도 다르다면 꼭 그 권한에 대해서 후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추천 물건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실수와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